둘만의 수신호를 보여주며 조용히 퇴장하는 철종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소용은 수신호를 보며 담양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비산을 먹여 죽은 것으로 위장해 엄마를 만나 한양을 떠나게 된 것이었네요. 중전의 자리가 너무 위험하다고 느낀 소용. 소용을 보호하겠다는 말에 소용은 자신의 방식대로 한다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 말합니다. 이 구역의 미친년은 소용. 한편 아버지보다는 중전인 소용이 걱정되는 병인. 결국 아버지 김작은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빅엿의 출처를 찾아 고민하는 소용. 손수 소용에게 독약 음청을 먹인 순원왕후. 그리고 장부를 숨기며 엿을 먹인 조대비. 조대비에게 엿을 건네준 조아진. 아버지 김문근에게 빈이 장부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듣게 된 소용은 복수전을 시작합니다. 순원왕후에게 브란치를 올린 소용. 속내를 숨겼다며 서로 으르렁대던 중 소용을 죽이려 했던 똑같은 음청이 들어오고 그 음청을 보고 불안해 먹지 못하는 순원왕후. 목이 마르지 않다며 안 먹겠다는 순원왕후 앞에서 음청을 씹어먹으며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까분다는 소용. 자신의 방에 장부를 넣어놓고 간 조대비를 찾아간 소용.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고 가 고개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인사를 하는 소용을 보고 어미 없이 자라서 예의가 없다며 헛소리를 해대는 조대비. 절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더 강력하게 조대비를 무너뜨립니다. 자신을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소용. 화진이 장부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말하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화진에게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보라는 소용. 당황한 화진은 호수에 빠질 뻔하고 그런 화진을 구한 소용은 그날 자신도 화진이 이렇게 구할 수 있었을 거라며 말합니다. 한편 철종은 중전에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을 되새기며 어전회의에 참석해 대신들의 반발에도 맞서 싸우며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대신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철종. 속이 다 시원하네요. 김병희는 조씨 가문과 김씨 가문에게 대사령을 제안하며 두 가문의 힘을 받아 병조판서로 올라서는 계획을 세웁니다. 왕에게 몰리고 있던 두 가문은 김병인의 의견에 뜻을 모아주고 어전회의에서 병조판서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나온 소용은 철종에게 동맹을 제안하게 됩니다. 동맹의 의미로 러브샷까지 하게 되는 두 사람. 소용은 철종의 계획을 묻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주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철종. 하지만 소용은 죽음보다 누군가에게 밟히는 게 더 싫다고 말을 하며 죽더라도 웃으면서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문득 8년 전 자신을 구한 꼬마아이가 소용일 수도 있겠다 생각한 철종. 병조판서가 된 병인은 소용을 찾아와 지난 있었던 일을 말하며 자신이 소용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안성김문 모두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가문을 버리겠다 선언한 소용. 다 똑같다는 말에 자신은 아버지의 사람도 김문의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는 병인. 병인은 과연 소용을 지키기 위해 소용의 편이 되어줄까요? 병인은 순원왕후를 찾아가 중전을 오해하고 있다 말하며 장부를 훔쳐간 건 빈이라고 말해줍니다. 철종 또한 화진에게 찾아가 우물에서 발견된 나인이 조대비가 사람을 시켜 시체를 꾸민 짓이라 알려주는데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하는 조아진. 영평군은 빈이 조대비에게 장부를 넘기는 것을 보게 되었고 빈을 마음에 품고 있던 영평군은 철종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빈이 어딘가 삐뚤어져 잘못 가고 있음을 느낀 영평군. 누구나 잠시 길을 잃을 수 있다며 빈의 편에서 달래줍니다. 한편 그 시각 잠이 오지 않던 소용은 철종을 찾아가게 되고 옷을 벗고 있던 철종을 보자 또다시 나대기 시작하는 심장. 그날 밤의 정사가 술 때문인지 진짜 철종에게 끌려서인지 확인하고 싶은 소용. 라면 먹고 갈래를 시전합니다. 하지만 라면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는 철종. 자신도 모르게 철종이 아끼던 도몽선습책에 라면을 올려놓다 놀라 소중한 것에 실수를 했다며 털어내는 소용을 보고 철종은 놀라게 됩니다. 그날 자신을 구한 것이 중전이냐고 묻는 철종.
그리고 자신이 맞다고 말하는 소용. 하지만 어째서인지 과거 8년 전이 아닌 며칠 전 자신이 구했던 것을 잊었냐고 말합니다. 아마도 소용은 화진이 자신의 입으로 솔직하게 말하길 바래서 나름의 배려로 말하지 않은 듯 싶네요. 자신이 무능한 왕으로 죽는 꿈을 아직도 꾸고 있는 철종. 어쩌면 그 꿈이 현재고 지금이 과거인 것처럼 느껴져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알고 있는 소용은 어차피 질 게 뻔한 이 싸움에서 철종에게 모든 걸 걸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편을 든 이상 무조건 철종이 이길 거라고 말해주는 소용. 소용은 지난번 말했던 미래에서 왔다는 말을 다시 말하며 철종에게 도움을 주려 말합니다. 철종에게 미래의 지식을 알려주기 시작한 소용. 둘은 날을 새가며 함께합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 김문근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듣고 집으로 찾아간 소용. 소용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진 것인데요. 이제 그만 중전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소용은 아버지의 권유를 마다하고 오히려 자신을 도와달라 말합니다. 자신을 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이상으로 대갚아 줄 거라 선언한 소용. 아버지 김문근에게 부패에서 손을 떼라며 일러줍니다. 중전 소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재산을 평민들에게 베풀어주는 김문근. 그리고 장부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김문근은 다시 장부를 제작해 철종에게 보내줍니다. 한편 철종은 어전 회의를 시작하고 그런 회의를 지켜보고 싶어 내시로 변장하여 뒤에서 보고 있는 소용. 이정청 총재관으로 영평군을 임명한다는 말에 모든 내신들이 반발을 하는 뻔한 스토리가 나오게 되지만 철종은 대신들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며 임명해버립니다. 김자근과 순원왕후가 없는 철종은 강한 왕으로 군림하려 하지만 대신들 또한 새로운 철종의 상대인 병조판서 김병인을 앞세워 철종의 힘을 꺾어버리고자 합니다. 김병인은 중전을 지키고자 이곳저곳을 다니며 자신의 힘을 키우며 중전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철종과 손을 잡은 중전이 걱정되기만 합니다. 소용을 찾아가 가문을 적으로 돌리지 말라 말하지만 소용은 그 가문의 꼰대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말합니다. 자신은 병인과 같은 마음일 수 없고 이용할 생각도 없으니 가는 길이 달라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는 소용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병인. 마지막으로 소용에게 손을 내밀어 보지만 소용은 그런 병인의 손을 거절해버립니다. 자신에게 전부인 소용이 손을 놓아버리자 힘들어하는 병인. 최고 강력한 마인드로 다가상을 준비해 대신들을 불러 모은 소용. 차가 아닌 술을 담아놨습니다. 차인 척하라며 전하가 감시를 명하신 와중에 낮술이니 들키면 큰일 난다는 소용. 그런 소용을 보며 화를 내는 대신들. 앞으로 주상전하의 앞길을 방해하지 말라며 어전회의에서 아니되옵니다 금지, 상소문 금지, 옥타정 금지라고 경고를 주는 소용. 옥타정은 왜... 김씨 가문에게 자신만의 복수를 시작한 소용은 관직에서 물러난 김자근까지 불러들입니다. 동맹을 맺자 하더니 인사도 없이 물러나고 자신의 안전도 보장하지 않았던 김자근에게 칼을 건네는 소용. 칼날에 그간 김자근 대감의 업적을 새겨놓았으니 꺼내보라고 말합니다. 칼날이 없는 자루를 뽑은 김자근. 중전이 된들 여자의 몸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 말했던 김자근에게 자신이 뭘 할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라 말하는 소용. 소용 언니 너무 쏘쿨. 멋있네요. 철종을 뺏길까 늘 두려움을 갖고 사는 화진은 철종을 찾아옵니다. 철종의 책상 위에 놓여진 동몽선습 책을 보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화진. 일이 소중히 여길 줄 알았다면 낙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을 하는데 마치 암호같이 보이는 낙서인데요. 그 낙서가 결국 화진에게 나쁘게 적용할 것 같네요. 철종은 화진의 말에 얼굴이 사색되며 자신은 단지 8년 전 그 일 때문에 빈을 품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이는 철종. 아마 저 낙서가 증거로 작용한 듯 보이네요. 중전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질투해 화진은 결국 자신의 진실을 철종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동몽선습 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말을 하며 중전을 미워해 조대비에게 국고의 집에서 장부를 찾아 넘겼다고 말을 합니다. 철종의 꿈을 누구보다 잘 알던 화진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철종. 병인은 소용의 방에서 철종과 둘이 주고받은 서신을 보다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동몽선습 책을 발견합니다. 책 중간중간 암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놀라 확인해 보는데 동비들이 쓰는 암호임을 알게 됩니다. 과연 병인은 소용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자를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이 책으로 인해 소용이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진 않을까요? 아무런 뇌물도 받지 않았고 흠이 잡힐 짓을 하지 않는 병인을 잡을 방법을 고민하는 철종. 유일한 약점이었던 소용에게 버림받아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소용의 책에서 발견된 동비암호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 소용 또한 병인을 막을 방법을 찾기 힘들 것 같은데요. 생각지 못한 기만이 혹시 해답을 주지 않을까 살짝 뇌피셜 해봅니다. 기만은 김씨 가문이지만 철종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왕으로서 존중을 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데 매일 밤 철종의 아지트에 찾아와 노름을 같이 즐기는 모습에서 병인의 약점을 슬쩍 말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난 광칠삼 리뷰에서 예고했듯 소용은 임신을 하게 되어 혼란스러워하고 철종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16회가 끝이 났습니다. 결국 이 둘이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건 세자잉태 뿐이겠죠? 다음 주 임신까지 하게 된 소용의 모습에 당황스러울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화진과 병인은 빡칠 대로 빡칠 것이고 순원왕후와 조대비는 철종에게 힘을 실어줄 것 같은 세자잉태에 더 소용을 제거하고 싶어 할 것 같네요. 일요일은 싫지만 철인왕후 때문에 기다려지는 건 모두가 한마음이겠죠?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